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글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네. 내가 좀 못났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글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읽는데 한두 번 읽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100번 이상. 100번 이상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잠재의식에 연결됩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에 연결되면은 본능 차원의, 충동 차원의 이런 느낌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글은 참 좋은 내용인데 나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아 저거는 참 좋은 글인데 나랑 똑같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 나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본능이나 충동 차원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를 성공을 인도하는 힘은 성공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충동이 성공의 본능을 갖고 있느냐 평범한 본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본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소리 내어 10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본 결과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겠는데,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 나는 기적으로 태어났다면 20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20억이라는 거는 아버지 정자의 수가 20억이에요. 한번 사정을 할 때 20억. 그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와 같은 마음, 같은 가슴이나 눈, 귀, 손, 머리카락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유일해.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성복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맞춤복으로 태어났습니까? 기성복은 많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많다면 내가 기성복이겠죠. 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맞춤복이잖아요. 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삶의 예술 작가로서 태어났어요? 삶의 예술작가.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삶의 예술 작가로 태어났는데 자기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기계의 부속품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계의 부속품이 뭐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도토리 키재듯이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계속 이 비교 경쟁 시기 질투를 한다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이 생각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예.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은 국화꽃이 있고 개나리꽃이 진달래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봄에 피는 개나리꽃이나 진달래꽃을 시기 질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꽃은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인간 또한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군가 잘 됐어.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잘 될 때가 되었으니까 잘 됐네. 나도 잘 될 때가 있겠지. 나의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잘 된 난 못됐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나도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화꽃이라면 아, 국화꽃이 가을에 피면 되는 것이고 진달래나 개나리꽃은 봄에 피면 되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보리밭에 나면 보리가 맞죠? 근데 보리가 배추밭에 나면은 보리가 어떻게 되죠? 배추밭에 보리가 났어. 배추밭에 난 보리는 보리가 아니죠. 배추밭에 난 보리는 잡초가 되는 잡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리밭에 보리가 나는 것처럼 내 자리에서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야. 내가 심리 상담을 해서 심리 상담가로 성장하면 되는 거고, 내가 보험을 하면 보험을 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팝에서 애니원을 한다, 애니원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것, 이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걸로 해놓은 건데, 자, 내 안에는 자 불꽃이 있어. 불꽃. 이 불꽃이 어떤 불꽃이냐면은 바로 이제 사랑의 불꽃이자 성장의 불꽃이자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불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은 이 인간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잠재력.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재력이 살살되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15% 능력을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불과 2에서 5%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자기 능력을 써먹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고 쉬기 위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편안함과 쉬기 위한 삶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편안함과 시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순간 몸에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아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 중간 그 순간까지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자 내가 도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꽃이기 때문에 성장의 불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내 붓을 핵을 모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내 글씨체와 같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이렇게 독특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나만의 독특성, 이 차이점을 활용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활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차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재능이 뭘까? 자, 우리 최명호 기사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마음을 깨뚫어 보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그 상담 능력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대단하거든요. 저는 우리 최명호 기사님이 만약에 20대에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자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심리치료사가 됐거나 심리상담사가 됐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 나이에 저이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을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쳐 애니원에 3년 연속 그랑프리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상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담이나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저는 꼭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이 열정적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력, 열정, 이런 몰입하는 능력.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험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없죠. 제가 얘기 들을 때. 자, 보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이 책임에 맞다가 아니라 선생님의 스타일상 보험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생님 성공을 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업종을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보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해도 성공하는데 굳이 보험에 몰입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이제 부록실에서 오래 됐거든요. 네. 단지가 네. 그냥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고 네. 활달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뒤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따지고 이것도 없고 그냥 긍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너무 자,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 필요하면 다 잘라내세요. 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 잘라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가지치기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좀 빼야 돼. 저는 서점에 딱 가잖아요. 그럼 다른 거 저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심리학. 이런 쪽이요. 자,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치료를 하거나 제 도움 필요한 사람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오로지 그런 어떤 제 일과 맞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가지치기가 그냥 되죠. 가지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지치기가 되어야만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집중력은 보세요. 형광등 불빛하고 여러분들 레이저 광선하고 어떤 게 불빛이 더 강렬하죠? 레이저죠. 레이저는 하나로 하나 뭐 집중이 되죠. 이 레이저 광선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벽을 뚫고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집중력을 가진다는 거죠. 이 레이저 광선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훈련하셔야 된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자산이라고 자산. 자산을 다른 말로 하면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자원을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은 사장 되겠죠. 네. 마치 이제 신체의 근육을 갖고 있는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쇠퇴되죠. 근육은 자주 사용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활용할수록 우리는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자원,
많이 써먹어야 돼요. 자, 집중력 많이 써먹어야 되고요. 상담 능력 많이 써먹어야 되고, 네. 뭐 강의 능력 뭐 이런 거 다 많이 써먹을수록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류가 뭐냐면 다른 사람 흉내내는 쓸데없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자기만 독특한 시장에 진열대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나도 그 일을 하려고 그래.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엄청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무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골목마다 지금 공인중개사 중개사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남 따라하면 항상 실패하죠.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독특함을 어떻게 시작에 진행될 때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감히 이제 제가 통합 건강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통합 건강의 핵심은 뭐냐면 신체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경제적 건강, 영적인 건강. 이 5가지 건강을 하나로 아우르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려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자,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야 돼요. 인간관계, 첫 만남, 신비가족.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 자, 맨날 카드 빚에 쪼들리고 은행 빚에 쪼들려봐요. 이 돈이 없는 게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건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삶의 목적이 없거나 비전이 없거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 고기 좀 많이 가져보세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5가지 건강. 요걸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때? 멋지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다른 상품이라는 차이. 제가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건 하나 파는데 건강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5가지 건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물건만 파는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상담하고 그 사람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또 변화시키네.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가족적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네.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게 차이라는 차이.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제 항상 해야 되고, 자, 내가 희귀하다. 희귀하다라는 건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의 기술, 나의 마음, 가슴, 육체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은 정체되고 썩어서 죽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을 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은 15%, 평범한 사람들은 2에서 5%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취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내가 성공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 친구들 만나보면은 이미 아직 이제 60도 안 됐는데, 한갑도 안 됐는데, 은퇴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애도 있다니까, 내가 써보시겠어. 진짜요. 나 친구 모임을 하면 네. 나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거는 네. 안 자고 우리가 뭐 삶을 안 하는 이거는 이상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번 이야기를 지금 87세인데 이분을 제가 77세에 만났거든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 출신이에요. 61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는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 경찰 공무원 생활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배낭 메고 산도 다니고 뭐 친구들랑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75세가 돼버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자마자 그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제로 살았으면 이 15년을 헛수고 세월을 안 보냈을 텐데 15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75세가 되면서 비로소 다시 목표를 세웠어요. 자, 영어 회화를 배우고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또 스피치 공부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77세에 부동산 사무실을 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스피치 교육을 받으러 왔다.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87세가 되는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 강남에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막 뭐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쉬려고 한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기 이제 다 이제 많이 뭐 성공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만약 지금까지 많이 성공을 이걸 하더라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위대한 성공은 주로 60대에 다 이루어져. 60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운 그 샌더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65세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이게 체인지를 몇 개입니까? 이게 65세 시작됩니다. 자, 나는 이 세상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자, 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다. 목적. 자,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 돈을 뛰어넘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욕망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의미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의미.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욕망 중심의 인생을 살아. 아, 난 돈도 많이 벌었어. 이런 것도 가지고 싶고, 이런 데 가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쪽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욕망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의미. 의미를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자, 나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많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파비스 애니원 같은 건강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강의를 해서 또 좋은 책을 썼어, 뭐 또는 유튜브에 좋은 방송을 했어, 얼마나 많아요. 뭐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영업에 성공하려면 일단은 지식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내 고객, 내 자신, 내 상품에 대한 지식을 높여라. 영업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행복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성공도 공부해야 되고, 모든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 배우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자, 그리고 말솜씨가 참 중요합니다. 말솜씨, 즉 스피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말솜씨가 중요할까 생각해봐요.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을 기계가 다 빼앗아 가버렸죠. 컴퓨터, 뭐 로봇, 뭐 인공지능, 뭐 3D 프린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말솜씨. 소통 능력이죠. 자, 이 말솜씨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 하나를 또 말씀드린다면 강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강의 능력. 왜 강의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의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의를 못하는 사람보다 2배로 더 성장할까요? 아니면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을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강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1대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대 100, 1대 1000, 1대 100만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뭐 저기 100만 명, 200만 명이 그냥 봐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는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강의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되는데, 강의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마케팅 수단. 그리고 자, 강의를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인데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강의 못할 때, 남의 강의를 들을 때 그때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빨리 강의를 배워서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는 단 5분이라도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셋째 주를 빠지고 셋째 주 빠지고 제가 매주 토요일 여기 11시 오거든요. 예, 무조건 오셔서 스피치 훈련하십시오. 스피치.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예절 품위가 참 중요합니다. 예절 품위. 품격 있는 그런 매너를 갖춘 사람이 또 품격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 메이킹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명함을 어떻게 주고받고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자 어떻게 또 대화를 하고 또 옷을 또 어떻게 입고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매수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참 나의 잡념을 없애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회사 걱정을 하죠. 또 회사에 있으면서 집안 걱정을 하죠. 이러면 집안 일도 안 되고 회사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집안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철저히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분리시키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 골칫거리가 많이 생기죠. 뭐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문제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아세요. 기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 목적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자, 우리 삶은 마술처럼, 마법처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거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절. 어떤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거절을 당해서 그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를 안다면은 그 거절하는 이유를 알고 그 거절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은 그 많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절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모든 실패에도 교훈이 있는 겁니다. 교훈. 그래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실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절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은, 이 힘든 상황은 미래에 어떤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상황은, 이 문제적인 상황은 미래에 어떤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나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풀이할 문제가 아니다. 풀이할 문제가 아니라 삶은 체험해야 될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거죠.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건 체험은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문제를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자, 문제는 좋은 겁니다. 자, 문제야 고맙다. 시작. 문제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또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그 전기 퓨저 있잖아요. 퓨즈가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퓨즈가 내려가면은 불이 꺼지고 냉장고도 꺼지고 뭐 에어컨도 꺼지고 불편하겠죠. 근데 퓨즈가 내려가는 데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죠? 퓨즈. 전기 과부하라든지 뭐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퓨즈 내려간 신호에 맞게 전기 과부하를 점검하고 전기 누전을 점검해서 전기를 바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퓨즈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죠. 그럼 퓨즈는 도움이 되었네. 그래서 퓨즈에 고맙다. 자, 퓨즈에 고맙다. 퓨즈에 고맙다. 자, 이 문제라는 것도 퓨즈라는 거야. 문제라는 것도. 퓨즈가 내려간 것 같이 잠깐 불편한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주는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인생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나는 것도 같은 거죠.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말씀 중에 예, 혹시 또 제가 아마 지난 세월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일찍 사업을 했는데 자,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회피하면은 문제의 노예가 되지만 문제의 측면에서 자, 문제의 대결을 하면은 문제를 해주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함도 대결을 해야 되고 두려움도 대결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불편함이나 문제나 뭐 두려움이나 이거는 피할수록 커지는 거죠. 그렇죠. 대결하면은 줄어든다는 거죠. 예, 잘 이해하시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옷 속에 감춰진 내면을 봐야 된다. 자, 옷을 대충 촌스럽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화장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수수하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사람 대화를 해봐야 돼.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자, 모든 사람 내면에는 그 사랑의 불꽃이 있고 그 사람만의 어떤 보석 같은 그런 좋은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내면과 내면의 삼만남을 할 수 있는 삼만남. 자, 내면과 내면 삼만남을 하는 사람은 전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자, 사람은 어떨 때 마음을 열느냐면은 누군가 내 내면을 알아줄 때, 내 내면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줄 때, 이때 우리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봐라. 그리고 자, 우리는 사랑 속에 잉태되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 자, 인간의 고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고향은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는 다 사랑이 있어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랑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뭐 교회 수주를 듣거나 듣다 보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맞는 거예요. 네, 사랑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안 맞죠. 여러분들 이제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으면서 판단할 겁니다. 아, 정말 진짜 맞네. 그래?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그건 정답이에요. 근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저건 아닌데 이런 느낌 들죠. 그건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성공은 전부 그 사랑에 입각하는 일을 할 때 위대한 성공이 되는 거야. 사랑에 입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하건 뭐 건강사고를 하건 뭘 하건 간에 항상 사랑에 입각한 일을 하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깃든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모든 초점은 이제 사랑에 돼야 돼. 이 사랑에 두면은 이런 반드시 위대한 쪽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패배를 모릅니다. 자, 나 또한 패배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실패할 줄 몰라야 돼요.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는데, 자,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실패가 일어납니다. 자, 우주선이 이제 그 우주선을 이제 그 비행을 하는데, 이 비행 항로를 벗어나는 게 몇 %라고 생각합니다. 비행 항로를 벗어나는 게 93%입니다. 7%만 비행 항로 안에서 우주선이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목적지까지 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막 피드백이거든. 저 항로를 벗어났어요. 막 계속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실패 연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성공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7% 성공만입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 이제 인생에는 실패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자,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 패배를 모르고 실패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쭉 네 번째 두루마리를 쭉 봤는데, 요걸 한 번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100번 정도 읽어요. 100번. 네. 10개의 두루마리에서 이제 10개의 두루마리를 100번 정도 읽으면은 성공 본능이 생길 겁니다. 성공 본능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성공하는 쪽으로 쭉 이동이 돼요. 이 본능이 참 중요해. 어떤 사람은 성공 본능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평범함, 또 실패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80%의 사람들은 사실은 패배 또는 실패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야.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어떤 사람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 성공을 못하냐. 성공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죠. 10명 중에 한 2명. 근데 이 본능을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성공의 글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세요. 100번 이상. 그렇게 읽으면 좋아집니다.